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상담을 오시거나 수술에 관해서 문의를 주실 때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중에 몇 가지인 왜 카이성형외과에서 수술하면 보정속옷도 안 입는다고 하고 피통도 찰 필요 없다고 하느냐, 어떤 병원은 보정속옷은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병원은 보정속옷은 안 하지만 피통은 꼭 차야 된다라고 하는 병원도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궁금해 하실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정속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보정속옷보다는 피통에 관련된 것이 더 클 텐데요. 보정속옷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보형물을 가슴에 넣은 상태에서 보형물이 방리해 놓은 공간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잘 유지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보정속옷을 입었을 때 보형물을 고정해주는 부분 이외에 유두 위쪽에 윗밴드라는 것을 같이 착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윗밴드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상방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보형물을 아래쪽으로 눌러서 가슴의 아래쪽이 조금 더 잘 팽창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보정속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보정속옷을 입지 않았을 때 보형물이 이동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정속옷을 외국에서 가슴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잘 입히지 않는다, 코리안 브라라고 하시는 외국인 의사 선생님을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어요. 외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정속옷을 안 입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입는 보정속옷과는 다른 형태의 것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적 자체는 보형물이 안쪽에서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피가 나게 하거나, 그러니까 출혈을 유발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입히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에서는. 또 한 가지는 가슴 수술 이후에 가슴이 살짝 압박이 되는 게 편안함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슴 수술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초반에 한 2, 3년 정도는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정속옷도 입히고 수술 이후에 피통도 달아서 안쪽에서 피도 나오게 하고. 환자분들이 보정속옷 입는 걸 많이 불편해하세요. 생각보다 꽉 끼는 데다가 특히나 더운 여름날에는 그걸 입고 있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정속옷을 안 입어도 되게 수술을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시도도 해보고 하면서 지금의 수술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수술 방법을 새롭게 개발한 건 아니고요. 수술을 하면서 방위 범위를 조금 다르게, 수술 이후에 보정속옷으로 굳이 보형물을 고정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이 걸어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보형물의 이동만으로도 보형물이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방위 범위를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고, 피통에 관련돼서는 피통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술 이후에 출혈이 조금은 남아있는 경우에 그 피가 안쪽 공간에 고이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하는 역할 한 가지하고, 수술을 하면서 조직이 아무래도 방리하는 수술 기구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 화상을 입은 것 때문에 안쪽으로, 그러니까 보형물이 있는 공간 쪽으로 물이, 우리가 진물이 나온다고 하죠. 그 물이 고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이 피와 같이 고이는 것들을 흘러나와서 피통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피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술을 하면서 아주 미세한 출혈도 다 지혈을 해서 출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수술을 마무리하고, 방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해서 안쪽에 고이는 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고인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양 정도로만 익도록 그렇게 수술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통도 채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피통을 채우지 않아도 회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정속옷을 안 입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가슴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원장님들한테 밑빠짐 현상이나 가슴 보형물에 이제 원하지 않는 이동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과도한 방리 범위가 너무 넓었을 때,
제일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보정속옷 자체가 보형물의 밑빠짐을 완벽하게 방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처지는 것하고 가슴에 밑빠짐이 생기는 것하고는 달라요. 보정속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가슴이 처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정속옷을 착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환자분들에게 해드리기 시작한 게 벌써 6, 7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정속옷을 착용하지 않아서 환자분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모든 환자분들이 뭐 밑빠짐이나 보형물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런 증상이 발생을 했다면 저도 지금은 그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보정속옷을 입었을 때와 입지 않았을 때 회복 기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정속옷 자체가 회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붓기가 심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보정속옷을 입으면 보정속옷이 누르는 부분이 붓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조금 방해하는 게 있어서 보정속옷을 입는 게 붓기가 조금 더 늦게 빠지도록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정속옷과 피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제 저한테 수술 상담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고 불안해 하시는 거를 당연히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후기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해요. 환자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후기를 저희는 가감없이 그대로 그냥 편집 없이 올려놓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보정속옷에 대해서 하신 얘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